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창원 경주가 교차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박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창원 우수급 2경주도 건전국을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필 임범석이 들어왔습니다. 265.2배라는 초대박이 발생이 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로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선전팔자 나갔었던 선수들은 결승전 진출했습니다. 남아있는 선수들 강자들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1회 경주도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3복승에서는 좀 과감하게 창원 경주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창원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입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유선우가 과연 김성현을 상대로 대접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현도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직선 추입 발람만 놓고 본다면 유선우보다는 김성현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호미점이라는 거 유선우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선우보다는 김성현의 추입발이 좀 더 낮고 이력 경제 강하다는 점에서 유선우보다는 김성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두 선수가 추입형이기 때문에 김범준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김범준 머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2경주입니다. 김주동 전일 고전하면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 경주 때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요 후미권에서 본인만 살려고 견제해 나가려다가 아니온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일 김주동 빠질 가능성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김주동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요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경제 임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성철이 있기 때문에 김주동 간보다가 유성철에게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키가 혼자 달아나게 된다면 김주동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면서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불안한 강자 김주동이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입 좀 찾아 나간다면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유성철과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3경주입니다. 안효은이 금요경주 때는 김주동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전일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안효은 금요일만큼은 강제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대승의 선행 활약에 나간다면야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박종태랑 박동수죠. 박씨들 아무래도 비법선들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안효은 임대승 기다만 바라보다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1호 경주만큼은 안효은이 강합니다. 임대승, 박종태 특히 임대승 활에 나간다면 취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결승 4경주입니다. 조봉철을 위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긴거리 나섰다가는 결승전이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활약에 나갈 선수들이 꽤 있고 본인의 연대 세력들이죠. 파업수들이 많기 때문에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준영과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은데 김준일 지역 후배죠. 협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봉철을 중심으로 강준영이나 김준일과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이 간보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우수급 1경주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입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유선우가 과연 김성현을 상대로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1km 독주 출신들이죠. 한 살 터울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두 선수 연이틀 푹 쉬다가 나왔었던 유선우, 김성현은 연이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일 조봉철하고 김성현의 동반 입상이 유성철보다 주력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김성현 쫓아가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선우가 머리냐 김성현이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불안한 유선우보다는 김성현의 직선 취입발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번 이주연하고는 또 광주 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또 선후배라는 점에서 이주연을 활에 나갈 수 있는 김성현이 좀 더 유리한 입장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인데 전 김성현 머리로 가겠습니다. 1번하고 4번이에요. 1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 우선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직전에 차도 유선호 취입이 나오진 못했었죠. 금일도 김성현 상대로 맞추비라고 한다면 김성현이 이주연과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물론 복승이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시되 1호 경주 강한 이주연이 때려주고 1번이 멀가서 살짝 잡아나가게 된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하고 1,2예요. 1,4하고 1,2 두 차권 중에서 1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일단 김범준이 앞선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경주령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범준이 때리기만 한다면 김성현하고 유선호 서로 간보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범준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인 이지훈이 쫓아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김범준의 시도까지 길어진다면 이지훈의 직선 취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선호하고 김성현이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주연이 7번의 뒤를 쫓아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 6하고 7입니다. 7, 6하고 7, 2는 김범준 타이밍 잡으면 머리고 타이밍 잡지 못하면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김범준 최근 들어서 한 바퀴 때려서 버텨냈었던 경험도 갖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7, 6 비파업 쪽이죠. 7이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김성현의 유선호예요. 복승 중심이라는 점 1번과 2번은 차선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급 이경주입니다. 김주동 금요 경주 때 후미권 여유 부리다가 안윤에게 취입을 당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어요. 전일은 또 불안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김주동 3차권도 착외로 밀려나면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김주동이 금일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1호키를 활용해 나간다면 김주동이 직선 취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성철의 기세가 이번에 차 원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서 김주동이 과연 유성철을 견뎌 나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1호키가 연예철 좀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금일 확실하게 때려줄 것 같습니다. 김주동 앞으로 오면 김주동은 철저하게 잘해주고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유성철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간보다가 유성철에게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전일도 유성철 보니까 차 빼고 나왔는데 몸 상태 끝내줬었다는 점에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인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주력 승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호키가 때려주고 5번이 몰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3하고 5입니다. 53하고 5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3번 쪽에 이번 편성 5번과 3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김주동하고 유성철이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1호키는 독자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호키가 머리 치게 된다면 연대 세력의 청평팀 이상현을 달고 쏘는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뒤늦게 유성철이 날라오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서 김주동 쪽으로 집중력을 뚫려 나가고 있죠. 연이틀 죽섰기 때문에 1호키로 뒤집기 승부 노려본다면 배당이 상당히 괜찮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2번과 7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2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팬들의 질타를 받았었던 김주동 정신 차리고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유성철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5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5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안효은 금요경주 때는 김주동 취입까지 나섰어요. 기세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아쉽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은 아무래도 강자 빠진 1호 경주라는 점에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안효은 입장에서는 파업 선수입니다. 임대승의 선행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선행 타임 잡고 버텼어요. 하지만 전일은 타임을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은 임대승이 타임을 잡기 상당히 수월합니다. 바로 안효은이 뒷자리에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임대승이 힘을 쓰는 안효은이 몰고 가서 완금만 조절해 나간다면 4번을 상대로 1번 추입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4번, 1번과 4번 동반 입장 쪽 이번 편성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때릴 선수는 박종태입니다. 뭐 임대승이 때리지 못한다면 박종태가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인천하고 김포는 또 인천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죠. 하지만 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전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안효은도 실리 챙겨 나가기만 하면 돼. 박종태가 잘만 가준다면 굳이 뭐 임대승 몰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까지는 함께 생각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 선수인 4번 임대승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1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1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박종태가 들쑥날쑥하죠. 금요일 경기 때도 죽 썼어요. 전일도 죽 썼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힘을 써서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간다면 6번의 뒷자리는 박동수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과 3번인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 6번과 3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대승이 때렸는데 박종태가 넘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6번과 4번에 힘쓸 수 있는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뭐 안효은 쪽으로 배당판이 집중 뚫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박종태와 박동수, 박종태와 임대승을 공략해 나가 본다 하더라도 배당이 상당히 좀 괜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6번과 3번이죠. 6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경제 중심은 안효은이 1호 경주만큼 강합니다. 활용해 나갈 선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14나 16 두 차권인데 파업이죠. 1번과 6번, 1번과 4번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조봉철이 시속감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용해 나갈 선수도 상당히 많고 노영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조봉철이 무리하게 힘 대결까지 펼쳐나갈 이유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조봉철이 과연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봉철도 뭐 득점 높은 선수 인정하고 경준열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강준영, 김준희를 인정하는 경준영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특선급 저력만 놓고 본다면 강준영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뭐 선행감은 아직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차는 컨디션이 괜찮다는 점에서 조봉철의 뒷자리 강준영이 막해 나가면서 취입계까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조봉철도 요즘 들어서 시속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11초 때 초중반까지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강준영이 조봉철을 상대로 쉽게 취입은 나오기는 전 버겁다고 봅니다. 물론 취입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김준일도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김준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영봉과 훈련하면서 자신감 많이 찾아 나가고 있는 김준일, 아무래도 뭐 지역적인 연합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 따져본다면 김준일하고 이성광밖에 없어요. 이성광도 동갑내기 친구이긴 합니다만 조봉철이 이성광을 활용해 나가되 챙겨주기 좀 버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대라고 한다면 김준일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특성급 저력이라고 한다면 인지도만 놓고 본다면 강준영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물론 불안하긴 합니다만 쫓아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7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죠. 7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봉철의 연대가 많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게 어차피 권정국 전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 간만에 결승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권정국이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서두르게 된다면 노영균이 이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노영균도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직선 취입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균이 머리 치게 된다면 2번하고 6번 권정국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취입하는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성광이죠. 이성광이 힘을 쓰고 노영균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노영균을 중심으로, 어차피 노영균은 비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자리 선정도 어렵습니다. 맨 뒤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후미권에 있다가 서두를 수 있는 이성광이라든지 권종욱이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직선에서 차 나올 수 있어요. 2번하고 1번이라든지 2번하고 6번은 좀 소위 걸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봉철 간만에 비파업 선수들 없는 편성에서 만났기 때문에 힘껏 내려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버티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단연독 보이죠.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까지는 함께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지영 참 답답한 경준형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이번 편성 재기랑 발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최창원하고 박지영이 동갑내기 친구예요. 이 점 때문에 최창원의 선행을 박지영이 몰고 가고 남영찬이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이번 편성 충분히 박지영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함, 불안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창원이 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로 최창원 때려서 버텨냈어요. 박지영이 최창원을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7번과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 6번 쪽에 7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최용이 박정희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7번과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7번과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6하고 7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7번과 6번 쪽에 7번과 6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7번,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창훈이 때리고 박정희 몰고 가는데 최창훈도 희속감이 싹 빠른 선수는 아닙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최용이 기다렸다가 저치기 타이밍 제대로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최용 머리가 나오죠. 최용이 넘어서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김명래가 있을 것 같고 남영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영찬이 때리고 최용이 받아가게 된다면 최창은 넘지 못하면서 박지영까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하고 3번은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5사나 5-3이죠. 5사나 5-3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지영이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최창은 몰고 와서 동갑내기 친구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6이 먼저죠. 7호가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주연우, 객관적 기량면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직전 1호 경주 때도 한 바퀴 때려서 깜짝 우승 차지해 나갔었던 주연우, 분명한 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북광주에서 훈련하기보다는 광주 개인으로 훈련을 하는 주연우의 몸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연우 금일도 조용현이라든지 정동 활용이 나갈 것 같은데, 조용현이 일단 타이밍 잡고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조용현이 힘을 쓰면 주연욱이 몰고 가서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장찬재가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현의 버티기보다는 장찬재가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경주가 좀 더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하고 6번이죠.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조용히 때려주고 3번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에서 36과 3호
그 중에서도 3번,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윤에게 몸 상태가 나쁘지도 않고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뭐 직전 회차도 때려서 버텨냈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이변 가능성은 크진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조용현이 때렸는데 장찬재가 막혀 나갑니다. 주현욱이 막혀 나갔을 때 넘어서지 못하거나 1번이 끌어내가지고 뒤를 털어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성 5번이 그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도 조용현이 머리를 쳤었죠. 짜릿한 우승을 한번 맛봤습니다. 그 경주감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 때문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노려볼 수 있죠. 5번하고 6번 정도는 주현욱이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기 때문에 5일하고 5, 6은 노림수를 살짝만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주현욱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6과 3은 두 차권인데 3번과 6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받아갈 말씀 전해드리면서 3복셋을 하면도 받아갈 수 있는 최준이 틈새는 노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회차도 경륜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